꾸페시의 시간여행. 프랑스와 르로르. 인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꾸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정신과 의사가 있다. 사실 꾸페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은 의사라고 말할 수도 없다. 멀리서 보면 아직 대학을 다니는 청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미 상당한 경험을 쌓은 진짜 의사라는 걸 알 수 있다. 꾸페에게는 정신과 의사로서 큰 장점이 하나 있었다. 환자가 말을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했던 것이다. 그에게 진찰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이런 점 때문에 꾸페를 무척 좋아했다. 그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심사숙고하여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의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면 턱수염을 비비 꼬곤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신참 의사였을 때만 해도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려고 수염을 길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 말대로라면 세월이 흐른 것이다. 하지만 진찰실 가구들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흐른 것 같지는 않다. 사무실에는 개업했을 때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골동품 스타일의 소파와 그가 무척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림들, 친구가 에스키모의 나라에서 들고 온 작은 조각상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다. 이 조각상이 뭔가 하면 독수리로 변신 중인 곰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찰실에 이런 게 놓여 있는 건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따금 사무실에 너무 오랫동안 틀어박혀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럴 때면 꾸페는 등에서 커다란 날개가 돋아나고 있는 곰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도 날아오르는 상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 같은 상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앞에 앉아서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왠지 죄책감이 들었던 것이다. 꾸페는 양심적인 인물이었다. 대개 그는 너무 슬프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로 결심한 어른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말을 시키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가끔은 그들에게 작은 알약을 주기도 했다. 대부분 한 번의 세 알이었다. 동시에 공 3개를 가지고 손재간을 부리는 누군가랑 좀 비슷하게. 정신의학은 공으로 손재간을 부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꾸페는 자기가 하는 일을 많이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주 들어서였다. 그리고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보자. 사빈이라는 젊은 여성이 있다. 그는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게 된다. 물론 그들은 정신과 의사가 거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믿지만 말이다. 처음에 사비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쌓이는 바람에 꾸페를 찾아왔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그녀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툭하면 울렸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항상 숨어서 울곤 했지만 그래도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꽃배 덕분에 어쩌면 자기가 친절하지 않은 사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서서히 갖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감을 되찾아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꽃배는 일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어 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격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찾아내는 데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만일 당신이 암소라면 당신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말이 될 수는 없다. 경마장을 달리는 것보다는 우유에 필요한 넓고 푸른 목초지를 찾아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특히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건 피하는 편이 좋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이다. 사비는 자기가 암소랑 비교당하는 걸 반기지 않을 거야 라고 꽃배는 늘 생각했었다. 사실 그녀는 머리가 아주 좋은 여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항상 즐거워하는 건 아니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지는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빈이 꽃배에게 말했다. 인생이라는 게 진짜 사기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꽃배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환자가 하는 말을 단번에 못 알아들었을 때는 꼭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몸을 움직여서 학교에 가고 일을 하고 아이들을 낳죠. 그러고 나면 부모님이 죽고 본인도 나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죠. 쉴 시간이 전혀 없을 때는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과 남편을 돌봐야 하는 나 같은 사람이 그렇답니다. 남편도 나처럼 쉬지를 못하죠. 불쌍한 사람 같으니. 사빈의 남편은 상냥한 사람으로 그녀처럼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아이는 2명, 큰아이가 이제 막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사빈이 말했다. 뱃속에 회중시계가 있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아침에는 빠뜨린 거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시간 맞춰 집을 나서야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다음 직장으로 달려갈 수가 있답니다. 회의에는 정시에 참석해야 하지만 그 시간만큼 일이 밀리기 때문에 저녁에는 더 바쁘게 서둘러서 아이를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제 시간에 돌아가서 유머를 돌려보내야 하죠. 그리고 나면 식사하고 아이 숙제를 거들고 그나마 남편이 도와줘서 다행이죠. 남편이랑은 밤에 겨우 몇 마디밖에 나누질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 버리거든요. 꽃배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오랜 시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사빈이 말을 이어나갔다. 시간이 느려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즐길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요. 꽃배가 물었다. 그럼 바캉스는요? 사빈이 웃었다. 아이가 없으시죠, 의사 선생님? 꽃배는 아직 없다고 대답했다. 어쨌든 제가 선생님을 만나러 온 건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시간이 저를 위해 멈추어주는,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되는 순간은 일주일에 딱 1번, 지금 이 진찰 시간뿐이랍니다.
꽃배는 사빈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 역시 낮에는 다른 의사들처럼 뱃속에 회중시계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곤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정신과 의사들은 항상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환자가 지나치게 오래 이야기하게 두었다가는 다음 환자가 대기실에서 안절부절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 잡힌 약속을 전부 다 뒤로 얼마씩 연기시켜야 한다. 꽃배는 중얼거렸다. 뱃속의 회중시계,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엄마들에게는 진짜 문제거리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